여기 옷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니콜라이는 경쾌하게 말했다. 그는 자기의 소임을 성공리에 완수한 것을 몹시 만족스레 여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건 깔까노프 씨가 이 뜻하지 않은 사건을 위해 제공한 것입니다. 깨끗한 샤스도 역시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마침 이런 것들이 그분의 트렁크 속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이와 양말은 당신 것을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미자는 왈칵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남의 옷은 실소. 그는 무서운 기세로 소리쳤다. 내 옷을 주시오. 그건 안 됩니다. 내 옷을 달란 말이요. 깔까놓은지 뭔지 그런 옷은 죄다 싫단 말이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를 설득한 끝에 간신히 진정시켰다. 그 옷엔 피가 묻어 있으므로 증거물로 삼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 지어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지금은 신문관인 자기들도 그에게 자기 옷을 입게 할 권리가 없다고 그를 타일렀다. 이었고 미자도 이러한 사정을 납득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묵묵히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는 옷을 입으면서 그 옷이 자기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덕을 보기는 싫다고 중얼거렸다. 이렇게 품이 적어서야 입을 수가 있담. 그래 이런 옷을 입고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란 말이요. 당신네들의 여흥을 위해서 모두들은 다시 그건 너무 과장된 말이다. 사실 깔까노프 씨의 키가 좀 크긴 하지만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저 바지가 조금 길 따름이라고 그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도스의 어깨는 정말로 몹시 꼭 끼었다. 제기랄 단추도 채울 수 없군 하고 그는 투덜댔다. 그보다도 여러분 지금 곧 깔까노프 씨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부탁해서 옷을 빌린 것이 아니라 모두들 달려들어 억지로 이 옷을 입혀 날 어리광대로 만든 것이라고. 그분도 그것을 잘 알고 몹시 유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기의 옷을 빌려주게 된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번 일 전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누가 그런 친구의 동정을 바란댔나요? 자,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냥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그들은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자고 미자에게 말했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을 찌푸리고 되도록이면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따라 나갔다. 그는 남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농부들이나 트리폼브리스이치에 대해서까지도 굴욕을 느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트리폰이 문득 문에서 안을 들여다보고는 곧 사라졌다. 저놈은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러 왔었군 하고 미자는 생각했다. 그는 아까 앉았던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무언가 악몽과도 같은 부질없는 환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 이젠 또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매질이라도 할 작정입니까? 이제 남은 건 그것밖에 더 있으니까. 그는 검사를 향해 내뱉듯이 말했다. 그는 마치 상대해서 이야기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듯이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쪽은 돌아다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저놈은 내 양말을 지나치게 세세히 조사했어. 더욱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지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걸 뒤집어 보기까지 한 게 틀림없어. 빌어먹을 자식. 그럼 이제부터 정인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자의 질문에 대꾸라도 하는 듯이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말했다. 그렇군요. 하고 금사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우리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의 출처를 밝힐 것을 그처럼 완강히 거절했으므로 이제 우리로서는 그보다도 당신 반지의 그 보석은 무엇입니까? 마치 꿈에서라도 깨어난 듯이 미자는 니콜라이의 오른손을 장식하고 있는 세 개의 큼직한 반지 중 한 개를 가리키며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반지라고요? 깜짝 놀란 듯이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그 반지 말이에요. 가운데 손가락에 낀 가느다란 줄이 많이 든 그 보석은 뭐라고 부르는 보석입니까? 하고 미자는 억지를 부리는 어린애처럼 끈덕지게 따져 물었다. 이건 토파저입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원하신다면 빼서 보여드리죠. 아니 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미자는 문득 잠에서 깨어난 듯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며 맹렬한 기세로 소리쳤다. 빼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기랄, 여러분 당신네들은 내 영혼을 아주 더럽히고 말았어요. 설사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걸 당신네들에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꾸며 대거나 어디로 도망칠 그런 인간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짓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구태여 당신네들의 도착이나 당초에 예정했던 새벽녘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자살해 버렸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리라는 걸 이제는 나 자신도 절실하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 20년 동안 터득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이 저주받을 하룻밤새에 깨달았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면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당신네들과 마주 앉아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이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네들과 세상을 이런 태도로 대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난 우연으로 인해 그리고리를 죽였다는 생각만으로도 밤새도록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포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네들의 형벌에 대한 공포감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치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네들은 내가 저지른 또 하나의 비열하고도 치욕적인 행위를 털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그걸 말함으로써 서로 내 혐의가 풀린다 할지라도 난 당신네들과 같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으려 들지 않는 두더지와도 같은 냉혹하고 불성실한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말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날 시베리아로 보내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방문을 열게 하고 그 문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간 자, 바로 그 자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겁니다. 하지만 그 자가 누구냐 하는 건
내 머리로선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드미트리 까라마조프가 아니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젠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유형을 보내든 형벌을 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발 내 마음을 더 이상 자극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말을 않겠습니다. 어서 당신네들의 증인이나 부르시지요. 더 이상은 결단코 말하지 않겠다고 미리부터 단단히 결심이라도 하고 있었던 듯이 미자는 느닷없이 이런 소리를 짓거려 댔다. 줄곧 그를 지켜보고 있던 검사는 그가 입을 다물자마자 극히 냉정하고도 침착한 태도로 마치 가장 평범한 이야기라도 하는 듯이 문득 말을 꺼냈다. 당신은 방금 문을 열고 들어간 자라는 말을 하셨는데 말이 났으니 한 가지 당신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몹시 흥미있는 일로 당신에게나 우리에게나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에게 상처를 입은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의 증언인데 그때 노인은 청계에 나오자 정원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열려있는 샘문으로 해서 정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더군요. 그래서 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부친의 모습을 보았다는 그 여러 젖혀진 창문에서 물러나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당신을 발견하기 직전의 일입니다만 바로 그 순간 그리고리 노인이 왼편을 바라보았더니 정말로 그 창문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창문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출입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노인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 명백히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정원에 있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굳게 닫혀 있었다고 진술한 바로 그 출입문이 말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리 노인이 확고하게 증언한 바에 의하면 당신은 그 문으로 해서 도망쳤음에 틀림없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노인은 당신이 그 출입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 당신을 처음 발견한 것은 당신이 울타리 쪽을 향해 멀리 정원 안을 달리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미자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자에서 벌떡 뛰쳐 일어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